허준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사회교실입니다. 오늘은 이 고인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고인돌은 앞서 봤던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던 이 지배계급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화면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 초반 부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이 연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떠오르는 단어들로는 우리 뗀석기가 있었어요. 뗀석기는 돌을 깨뜨리거나 돌을 떼내서 많은 도구를 말한다 했습니다. 뗀석기가 있었고요. 우리 먹을 것은 채집, 나무에 있는 열매나 식물들을 채집했고 사냥도 했습니다. 그쵸? 사냥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주먹도끼, 기억나나요? 그리고 주먹도끼 말고도 또 선배 찌르개, 그 다음에 글개, 밀개 이런 것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는 곳이 동굴이나 바위 밑에 그늘 이런 곳에서 야외에서 생활했대요. 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일대에서 이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 주변에 이렇게 나무 먹을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다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 다른 곳으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다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굴을 찾고 이렇게 먹을 것들도 찾아냈어요. 자, 구석기가 이제 지나고 시간이 쭉 흐르다가 약 1만 년 전, 기억나나요? BC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 1만 년 전에 이 빙하기가 끝나게 됩니다. 즉 이 구석기 시대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가 이 빙하기가 와서 이 빙하기가 이때쯤 끝나게 돼요. 빙하기 끝나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면 주변 이 시기에는 먹을 것도 많아지고 나무도 자라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물고기도 잘 보이고 동물도 많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8,000년 전경에는 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신석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는 뗀석기가 아닌 간석기가 있죠. 이 간석기는 갈아 만든 도구, 즉 돌판, 돌갈, 갈돌과 갈판 기억나나요? 갈돌, 갈판, 돌토리 갈았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채집과 사냥을 했어요. 채집과 사냥. 자, 그런데 채집과 사냥을 하는데 조금 더 발달되었겠죠. 조금 더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농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막 활발하게 짓는 것은 이 청동기 시대 때인데요. 막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뭔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어떤 이 주머니 모양의 흙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고 이렇게 모양을 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떠오르지 않나요? 빗살, 무늬, 토기. 이 빗살 무늬 토기에다가 먹을 걸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끓여버리면 도토리 같은 것도 더블 맛이 사라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때 유용한 도구였죠. 자, 그리고 이 빗살 무늬 토기로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었으니까 굳이 어디 이동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넓은 곳에 안에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시간이 또 쭉 흐르다 보니까 이게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는데, 자, 고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어떤 시기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청동기 시대였죠. 청동이 발견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와서 고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 우리 내일부터 고조선입니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당군왕검이 세웠던 고조선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청동기 시대의 그 고인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청동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동기는 제일 대표적으로 청동기니까 당연히 청동기가 쓰였겠죠. 대표적으로 있었던 기억나나요? 농경문 청동기라고 해서 기억날 거 이렇게 집 모양 생겨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소멸돼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막 그려져 있고 무슨 땅 가는 거 그려져 있었고 여기 갱이지라는 거 그려져 있고 여기 수확하고 넣는 거 그려져 있었고 기억나죠? 이게 마법의 부적이에요. 목걸이였대요. 목걸이. 그래서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는 목걸이였대요. 자, 농경문 청동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농경문 청동기를 가지고 그때 당시 시대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농경문 청동기 목걸이는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청동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중요한 사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죠.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한다 해서 제사 지낼 때 가장 앞에 서서 뭔가 하늘한테 막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 몸치장한 거 기억나요? 막 청동 거울도 있었고요. 청동 거울. 그 다음에 막 여러가지 막 깃털도 꽂고 있었어요. 청동도 귀한데 거울도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겠죠. 자, 청동 거울, 막 이렇게 기타 등등 장신구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또 이 제사장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 지니고 있었는데 무기 모양이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무기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검이었어요. 검. 청동검. 자, 이걸 지니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힘이 세. 너 내 말 들어. 하고 누구를 지배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 제사장은 굉장히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쵸? 지배당하는 피지배 계급. 이런 사람들 서로 구별이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농경문 청동기를 가지고 빌었던 소원이 바로 농사 일을 잘 지어달라는 거였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까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가 그냥 시작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해지지 않았어요. 이때 굉장히 농사가 활발해지고 중요한 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 생각해 봅시다. 청동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청동으로 못해요. 청동으로 한다는 말은 지금 따지면 뭐 금으로 막 농기구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된 막 삽으로 삽질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도 여전히 이 돌도 그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석기도 그대로 발달돼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말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 돌 중에는 이제 반달 돌칼, 반달 모형을 된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확한 곡식을 어디 저장했을까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 무늬토기가 있었는데 청동기에 와서는 무늬를 없앴어요. 그래서 없는 무기가 아니라 앞에 한 글자 민무늬를 씁니다. 민자는 없다고 한 거였죠. 어떤 뜻이었죠? 민무늬토기. 즉 민무늬토기에다가 수확한 것을 저장하곤 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우리 민무늬토기 있잖아요. 민무늬토기 이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북항 쪽에 미송리 동굴이 있었대요. 미송리 동굴에서 이 민무늬토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 해서 민무늬토기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미송리식 토기예요. 우리 미송리에 따른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 하면은 청동기, 그것도 민무늬 토기다라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우리 이제 움집이 있었잖아요. 움집. 신석기 시대는 움집이 있었는데 청동기 시대도 움집인데 조금 더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움집을 조금 이렇게 높여 지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내곤 했답니다.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좀 땅에 좀 떨어져서 짓는 이것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 비도 오고 하면은 이제 물도 고이고 벌레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에 썼던 거겠죠? 자, 움집도 발달했다. 움집 발달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인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돌을 왜 세웠을까요? 왼쪽에 보이는 이 돌은 이렇게 밑에 이 자그마한 그 돌이 큰 돌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강화 부근리 지석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이 두 돌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보다 훨씬 큰 키도 큰 것 같고 또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맞죠? 있죠. 그리고 돈을 이용한 것을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도록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야. 그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맞죠? 우리는 자그마한 5kg짜리 아령 드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이 큰 돌을 들었을까요? 자, 왜 세웠을까? 또 무엇 때문에 세웠을까? 자, 거기에 바로 이 고조선, 우리나라 고조선이 생긴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인 이러한 돌들을 우리가 고인돌이라 부릅니다. 돌을 고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아까 앞에서 방금 봤던 그 강화 부근리 고인돌에서는 이 고인돌 아래 모습, 아래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침 충청북도에 있는 제천, 충북 제천에 있는 황성리 고인돌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 먼저 보세요. 여기 덮개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덮개돌이 잡혀 있었대요. 이 밑에 뭔가가 있길래 사람들이 덮개돌을 이렇게 덜어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방 형태의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사람의 뼈가 있었답니다. 바로 사람의 뼈가 있었던 사람의 뼈가 있었던 걸로 보아서 바로 무덤이었겠죠. 무덤. 그런데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 아무나 묻은 게 아니었겠죠. 이 무거운 돌을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줬을까? 맞죠? 평소에 굉장히 잘하고 남을 이끄는 리더,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든지 마을의 족장이라든지 또 전투에서 막 영웅, 되게 막 열심히 싸우고 막 그러다가 돌아가신 영웅, 이런 사람의 무덤이었을 거야.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인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아볼게요. 먼저 이 적당한 돌을 잘라서 통나무를 깔고, 여기 보면 통나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나무 위에다 이렇게 올렸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받치고 올리고 있죠. 올리고 이제 돌을 밀거나 당겨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밑에 둥근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보면은 이것은 받침돌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큰 거는 위에 덮개돌이고요. 여기 보이는 요 사람들이 줄로 이 돌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세우려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밑에 받침돌입니다. 자, 문제는 이 큰 돌을 어떻게 위에 올리냐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로 아까 봤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는 돌을 세워놨어요. 세우고 이 주변에 다 흙을 메웠습니다. 흙은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다 메울 수 있잖아요. 사람 손으로. 그런 다음에 엄청난 마지막에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밑에 통나무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통나무는 이렇게 쭉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기면서 이렇게 쭉 올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덮개돌이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이제 줄을 끊고 흙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파내면 되겠죠. 흙은 다 파내버리면. 그러면은 위에 덮개돌은 그대로 남고 밑에 고인돌 2개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고인돌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알았는데 이 고인돌은 아까 무덤이라 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무덤이었을까? 아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정도인데 이 고인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아주 힘이 셌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마을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농사 때문인데요.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생기고 아이도 낳고 잘 기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겠죠. 자, 그리고 청동이 있으니까 무기도 만들고 해서 옆마을에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또 싸움도 일어났을 거예요. 전투도 했을 거야. 맞죠? 자, 그럼 전투를 해서 이기면 내 땅이 되는 거고 그쪽 사람들은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점차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던 내 땅이 여기도 흡수해서 이만큼 커지고 여기도 흡수해서 이만큼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점점 땅이 커지는 겁니다. 거기를 다 다스리는 사람 한 명, 그 한 명을 우리가 대족장이라 불렀는데 이 대족장의 무덤이 아마 고인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거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이제 청동기 시대 마을 사진 하나 보여줄 겁니다. 그 마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당시 마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동기 시대 마을입니다. 자, 숫자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1번. 족장은 아까 대족장이라 했죠. 족장은 마을 한가운데 이 큰 집에 삽니다. 여기가 바로 족장 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을 좌우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 삽니다. 요런 집에 살겠죠. 자, 그리고 족장의 집 뒤로 이번에 보이는 크게 높이 나와 있는 요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새가 앉아있는 솥대라고 해요. 솥대.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집을 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거 보이나요? 이렇게 4번. 여기는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보관 창고예요. 음식 보관 창고래요. 근데 그 기억나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청동기 시대에는 집을 약간 올려서 지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다 올려진 거 보이죠? 좀 중요한 공간. 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 여기는 음식 보관 창고.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올려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 떼어서 지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변에 보세요. 뭔가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 지키고 있죠. 입구를 지키고 있죠. 여기 다리가 있고요. 아마 여기는 물이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 누가 쳐들어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쳐들어오지 않으면 지키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자, 누가 쳐들어와요. 그럼 여기를 막고, 쳐들어오고 막는 거는 바로 전쟁이겠죠. 이 전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자 전투가 일어나고, 이긴 사람은 땅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힘이 센 마을은 점점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마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구역이 생겼겠죠. 바로 그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나라, 바로 당군 왕검의 고조선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마지막으로 청동기 시대 정리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이 나타나면서 힘을 가진 사람, 즉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 나뉩니다. 이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겠죠. 그쵸? 자, 힘이 센 사람은 어떤 구역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 사람도 다른 사람이 못 오도록 딱 지키는 것도 만들고 해서 자기 나름의 영역을 만들었을 거야. 그랬다가 옆에 별로 힘도 없는 곳은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넓혔어요. 이 땅을 넓혀서 또 내가 전체 또 주인이다 하고 있는데 또 옆에 누가 쳐들어왔단 말이야. 쳐들어온 거를 이제 또 쳐들어오는데 막아냈어. 그럼 쳐들어오는데 다시 가서 이렇게 또 땅을 넓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자,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한 나라가 되게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점차 지배자 국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지배와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처음 생겨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청동기 시대란 말을 해야 돼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지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의 개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나라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바로 그게 고조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선생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당군 왕검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멋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과 당군 왕검 그 일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마칠게요.